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XJ, YJ만 소비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XJ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XJ 소비량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를 했다. 기편제죠. 수요보출 위배하는. 그러면 우리 가격 효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체 효과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대체 효과. 여러분, 대체 효과는 뭐야?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논의된다. 그러니까 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즉 뭐냐면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했을 때 실질 소득은 고정된 상태에서 순수한 상대 가격만 변한 효과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X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럼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그러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졌어요. 완만해지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도 완만해진다. 그래서 그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X를 증가시킨다. 즉 Y를 X로 대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X제와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고요. Y제 소비량은 감소하겠죠. 자, 이게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인데 두 번째 소득 효과.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하게 되면 자, 실질 소득은 증가하겠죠. 자,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격 효과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이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 효과에 의한 소비량이 증가를 했어. 그러면 소득 효과에서 X의 소비량이 대폭 감소를 해야 되죠. 대폭 감소. 그래서 X의 소비량이 대폭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를 했는데 소득이 감소를 했다. 얘는 당연히 열등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재화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열등제, 즉 기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예산선에서 X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X재화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했단 말이에요. 기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산 영역이 넓어져요. 그럼 예산 영역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두 재화 모두 다 더 구입할 수 있어요. 예산 영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무조건 대폭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Y재화의 소비량은 또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창 증가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Y재는 정상재가 되겠죠. 자, 우리는 두 재화 모두 열등제일 수 없어요. 한 재화가 열등제면 다른 재화는 정상제가 되는데 어떤 정상제? 반드시 Y재화는 사치품이 돼요. 사치품이. 그러겠죠? 그래서 봐. 그러면 X제의 가격 하락으로 Y제에 대한 지출액이 증가했다? 지금 현재 보세요. X제의 가격만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Y제 지출액은 Y제 가격 곱하기 Y제 소비량이죠. 근데 Y제 가격은 지금 불변이 X제 가격만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Y제 소비량이 와장창창창창 늘어났잖아요. 여기가 와장창창창창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Y제 지출액도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2번. 대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대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대체 효과가 만약에 여기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대체 효과가 없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죠?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세요. XY. 두 재화가 완전 보완관계의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대체가 안 되죠. 대체 효과 없어요. 그러면 모든 어떤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로만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일치한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X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PCC가 되죠. 가격 소비 곡선. 그 다음에 소득이 변동해서 최적 소비점을 연결하더라도 일치하죠. 얘가 소득 소비 곡선과 일치하겠죠. 그럼 얘는 소득 증가, 소비가 두 재화 소비 다 모두 다 증가하니까 정상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제가 열등제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 없어.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제의 수요는 소득 탄력성 양이다? Y제 봐보세요. Y제는 반드시 정상제일 수밖에 없어요.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소득 따라서 0보다 크겠죠. 맞고요. 만약에 X제각이 변하지 않고 소득만 증가했다면, 자, 그러면 소득만 증가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요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X제는 열등제야. 열등제니까 X제와의 소비량은 요렇게 줄고요. Y제 소비량은 대폭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쵸? 무차별선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자, X제각이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다. X제 지출액. 자, 보세요. 그럼 X제 지출액은 PX의 X인데 X제각이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제 소비량은 감소했죠. 그러면 X제 지출액도 감소하겠죠. 자, 마지막 지문 5번 지문 볼게요. X제각이 변하지 않았고 Y제각이 하락했다면, 자, Y제각이 하락했다면 Y제 소비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봐보세요. Y제각이만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Y제는 정상제야. 그럼 정상제 같은 경우는 뭐야? 무조건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죠. 만족해요. 그래서 Y제각이 하락했다면 Y제 소비량은 반드시 증가했겠죠. Y제는 정상제야. 정상제인데 우리가 뭐야? 수요의 법칙을 위배하는 제와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 기펜제만이 수요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정상제는 결코 수요의 법칙을 위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현시 선호 이론과 관련된 출제가 됐어요. 먼저 가격 벡터가 P0일 때, 그러니까 P0의 가격 벡터에서 Q0의 소비 물품을 선택을 했고요. 자, 가격 체계가 이제 변동을 해서 P1이라는 가격 벡터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P1의 가격 벡터에서는 Q1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상황 중 그러한 어떤 소비자 A의 선택이 약공률을 위배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이제 보시면 여기 P0, Q0가 있죠. 자, 첫 번째 가 보세요. 얘는 P0, Q0. 그러면 얘는 P0의 가격 벡터에서 Q0의 소비 물품 선택했을 때의 지출액이에요. 지출액이고, 두 번째 P0, Q1 이렇게 있어요. P0, Q1 있는데 얘는 P0의 가격 벡터에서 Q1이라는 소비 물품을 선택했을 때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 때가 뭐야?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P1, Q0, P1, Q1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가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가 경우. 자, 먼저 여기 P0의 가격 체계. 그러니까 이게 요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P0의 가격 벡터예요. 그때 Q0, Q1 모두 선택 가능하죠. 모두 선택 가능한데 근데 Q0를 선택한 거야. 우리가 P0의 가격 벡터에서 Q0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그 상황에서 P0의 가격 벡터에서는 자, Q1을 선택했을 때 지출액이 더 작아. 그럼 Q1은 예산선 안쪽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선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Q0, Q1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Q0를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Q0를 Q1보다 직접적으로 현시 선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직접 현시 선호 관계는 동일한 예산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격치가 바뀌었어요. 자, P1이라는 가격 벡터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때 Q1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 Q0의 소비 물품, 이 동일한 P1의 가격 벡터에서는 Q0의 지출액이 더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예산선상에서 자, Q1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P1이라는 가격 벡터라고요. 그래서 Q1을 선택을 했어. 그런데 그 가격 벡터로는 Q0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Q1의 Q0의 지출액이 더 바깥에 있으니까 Q0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약공률 위배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이 Q1을 선택한 이유는 Q0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죠. 그래서 어느 선택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약공률에 위배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의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이거죠. 나는 어떻게 바뀌냐? 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는 이제 P0의 가격 벡터 이거예요.
요게 이제 P0의 가격 벡터예요. 그때 Q0, Q1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얘는 동일한 예산 집합 내에 있어요. 동일한 예산 선상에 있는 거야. 왜? 지출액이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0, Q1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Q0를 선택한 거야. 그럼 Q0를 Q1보다 직접적으로 현시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P1의 가격 체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때 P1의 가격체가 이거란 말이야. 이건데 이때 이제 Q1을 선택을 한 거야. 얘가 P1이에요. 가격 벡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 P1의 가격 체계로 Q0를 선택했다면 지출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Q0의 소비 묶음은 예산선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Q0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Q1을 선택을 한 거야.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의 케이스 한번 볼게요. 다. 자, 다입니다. 자, 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요거죠. 이게 처음 가격 벡터예요. 이게 P1의 가격 벡터예요. P0. 이 P0의 가격 벡터에서 Q0, Q1 모두 선택 가능하죠. 그런데 Q0의 지출액이 더 커. 그러니까 Q0의 지출액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때 Q0를 선택을 했다. 그럼 Q0, Q1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Q0를 선택했으니까 Q0를 Q1보다 직접적으로 현시성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얘가 P2로 바뀐 거야. 얘가 이제 P2입니다. P2로 바뀌었어. 그때 이제 Q1을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한 건데 그 Q1의 그 지출액과 Q0의 지출액이 똑같다는 얘기는 동일한 예산 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가격 체계가 P1 체계로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Q0, Q1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Q1을 선택을 했다? 약공리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약공리에 위배되는 거고요. 라 볼게요. 자, 라 볼게요. 자, 라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Q0, 그러니까 P0의 가격 체계, 이 P0의 가격 체계, 이거네. P0의 가격 체계에서 자, Q0, Q1이 있는데 이 P0의 가격 체계로 Q1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Q1의 그 지출액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P1의 가격 체계로 바뀌었어요. P1의 가격 체계로 바뀌어갖고요. 그때 이제 Q1을 선택을 했는데 요 P1의 가격 체계로 Q0를 더 선택할 수 없어요. 왜? P0의 지출액이 더 Q0의 지출액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때 애초에 이 예산 집합 내에서 Q0, Q1 동일한 예산 집합 내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시선호 관계를 직접 현시선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 이 예산 집합에서도 P1의 그 가격 벡터 예산 집합 내에서도 Q0, Q1은 동일한 예산 집합 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시선호 관계 자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선택점을 선택하더라도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공리 위배되지 않은 가나라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효과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먼저 자, 소득 1,200만 원으로 두제와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효용함수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예요. 자, 그런데 각 제와의 가격은 각각 1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지약식 한번 써볼까요? 그럼 PXX 더하기 PYY는 M 해갖고요. 여기가 이제 11 만원을 생략할게요. 그럼 X 더하기 Y는 소득 12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예산지약식이고요. 자, 두 번째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X의 0.5, Y의 0.5인데 자, 소비자 균형 조건을 계산해보면 한계대치율 MRS XY는 PY분의 PX 이제 두 번째 조건식이 나온단 말이야.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는 두 제와의 가격이 각각 모두 1이니까 상대가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X는 Y라는 두 번째 식이 도출돼요.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이 연립하잖아요. 그러면 x와 y는 모두 600이 나온다고 600이 이렇게. 자,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정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 두 번째는 우리 수요함수 알고 있죠? 자, x제곱 수요함수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2분의 1이 되고요. px 1이죠. 1분의 m 1200 결국은 얘도 600이 나오죠. 자, y도 60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물론 한테 기출 강의 수강한 학생들은 워낙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곱더글라스 수용함수 많이 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지수가 같다. 지수가 같을 때는 절대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절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수가 같을 때는 자, x제의 최적 소비량은 x제의 예산선의 절편값의 절반을 소비하고요. y제 소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y제 절편값의 절반을 소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보시면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 절편이 1200, 얘도 1200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똑같아. 절반 하면 어떻게 돼? 600. 여기도 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0.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하나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 물론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은 워낙 연습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대충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될 때 만약에 얘가 x에 만약에 3이고 y에 만약에 2다. 그럼 이때는 요 절반보다 x의 소비량이 더 많아져 약간. 왜냐면 봐보세요. 얘는 x제의 지수가 3이고요. y지수가 2야. 그러면 x제가 소비량이 증가했을 때 효용이 미치는 영향이 커요. y제보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소비자 x를 더 많이 구입하겠죠. 그래서 약간 절반보다 약간 오른쪽 살짝 좀 많은 거, 그걸 대충 감 잡아서 많은 거 찍으면 정답이 돼요.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현금 보조, 두 번째는 현물 보조, 세 번째는 이제 30만 원어치를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20매 제공하는 케이스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그러니까 예산제약식이 나와 있죠. 예산제약식이 x 더하기 y는 1200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 어떻게 될까? 300만 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소득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요 절편값이 1500, 여기도 150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절반 어떻게 돼야 돼? 750, 750 되겠죠? 절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보조에서 현물 보조. 그러면 300만 원어치 x제를 현물 보조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모든 y제에 대해서 x제 소비량이 300만 원만큼 오른쪽으로 증가하겠죠. 오른쪽으로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500이 되겠죠. 요거 또 절반 하게 되면 뭐야? 750, 750이죠. 그러니까 1200보다 아래에 있잖아. 750이. 그러니까 소비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가격 보조 효과예요. 일정 구간에서 가격 보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이게 30만 원어치를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그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30만 원을 15만 원에 구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X제 가격이 5천 원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X제가 5천 원 싸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X제 가격이 어떻게 됐다? 원래는 얘가 1만 원이었어. 만 원인데 얘가 5천 원으로 싸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일단 X제가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뭐야? 아하, 얘는 가격 보조 효과가 발생하겠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30만 원어치를 15만 원에 산다는 얘기는 15만 원이 절감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15만 원 싸게 해. 그런데 그런 쿠폰을 20매 갖고 있어. 그러면 쿠폰 한 장당 15만 원이고 쿠폰이 지금 총 20장이니까 15 곱하기 20매 결국은 300만 원. 결국은 300만 원 가격 보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만 원까지 X제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300만 원이 보조 금액이니까 그러면 최대한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보조 금액으로 최대한 구입 가능한 X제 양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럼 여러분 이거죠. 그 금액은 여러분들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제 양 할 때 우리가 뭐야? 예산선 할 때 요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요 예산선 절편이 뭐죠? PX분의 M이죠. 그럼 여기가 최대한 구입 가능한 X의 양이죠. 그러면
보조 금액으로 최대한 구입 가능한 X제량. 보조 금액. 그럼 보조 금액이 얼마야? 300만 원. 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조 금액을 뭘로 나눠? X제 가격으로 5,000원으로. 그 얘기는 지금 결국 60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600개까지가 이제 어떻게 된다? 보조금이 끊긴 거예요, 이제. 600개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X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져요. 원래는 이게 예산선이 이거 이제 1이었는데 뭐야? PY분의 PX가 되니까 PY분의 PX가 2분의 1 완만해지겠죠. 5,000원 하락했으니까. 완만해졌는데 몇 개까지? 봐, 600개까지. 아까 300만 원으로 최대한 구입 가는 게 600개니까 600개까지 가격 보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여기. 이렇게 계산해 주면 여기가 900이 나올 거야. 그럼 여전히 900 아래쪽이죠? 그럼 절반 750이야. 여기까지 가격 보조 됐다가 이제 그다음 가격 보조 끊기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700, 75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 보조, 현물 보조, 현금 보조고 세 개 다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나 다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제 소비 저축 선택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피셔의 2기간 소비 전책 모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좀 까다롭게 좀 나왔어요. 자, 일단 뭐 쭉 보니까 두 기간 뭐 1기, 2기에 걸쳐서 소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결정타가 어떤 거냐면요. RB1, RB2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 B 아래첨자 B가 나와 있죠. B는 차입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차입자가 돈을 빌 때 쓰는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첨자는 1 경우의 차입 이자율, 얘는 2 경우의 차입 이자율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아래첨자 S가 있죠. 이게 저축 이자율이에요. 저축 이자율. 그런데 위첨자 I는 1은 1 경우의 저축 이자율, 얘는 2 경우의 저축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고, 알바는 어떤 한 상수다. 상수도고, 그 다음에 이제 A에게 1기와 2기의 소비는 자 모두 정상제고요. 무차고 쓰는 원점 볼록하다 나와 있죠. 그럼 경우 1을 한번 봐보세요. 경우 1은 어떤 이자율 알바가 있어요. 알바가 차입 이자율과 저축 이자율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산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C1 있고 현재 소비, 자 미래 소비, 2기 소비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우리 요 예산 반드시 예산선은 부존점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1기 소득 Y1, 2기 소득 Y2 이 부존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 경우는 차입 이자율과 저축 이자율 똑같아. 그러면 이 오른쪽 영역이 차입자죠. 이쪽이 차입 영역이고요. 자, 왼쪽이 저축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경우는 차입 이자율과 저축 이자율이 같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우하향하는 직선의 예산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우 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더 일반적인 경우, 여러분들 예금 이자율은 좀 3%다. 그럼 대출 이자율, 저축 이자 높죠? 5%다. 그러니까 2%포인트가 결국은 예대 마진, 예대 금리차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금융기관의 이득이 수수료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경우 2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 달라지는 거야. 그래갖고 차입 이자율이 높아. 그러겠죠. 보통 차입 이자율이 높잖아요. 높아, 알바보다. 그러니까 차입 이자율이 이 경우는 갚아는 거야, 이렇게. 높고, 저축 이자율은 더 낮아, 알바보다. 그럼 우리가 저축 이자 낮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경우 1 같은 경우는 일정 예산선이, 그런데 이제 경우 2 같은 경우는 차입 이자율은 더 가팔라지고 저축 이자율은 더 완만해졌다. 예산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질문 한번 볼까요? 경우 2의 예산집합은 경우 1의 예산집합보다 작다. 당연하죠. 그래서 경우 2의 예산집합이 지금 경우 1의 예산집합보다 경우 2의 예산집합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산집합이 더 작아지겠죠. 그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자, 경우 1에서 있잖아요. 경우 1, 이 케이스. 경우 1에서 지금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 경우 1에서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 소득과 소비, 현재 소비가 일치한다는 얘기, 이 점 소비한다는 얘기죠, 이 점을. 그럼 그때 무차별성이
이렇게 볼록 할 거라고요. 요 상황에서 만약에 경우 2로 바뀌었어. 경우 2로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소비점은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경우 2로 뭐 변동하더라도 뭐 일기 소비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가 일치할 거다. 2번도 맞는 얘기고요. 경우 1에서 이제 만약에 일기에 차입자리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차입자리 행동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차입자리 행동하는 케이스 볼게요. 자, 경우 1에서는 이제 그 뭐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똑같았는데 경우 2로 이제 변동을 했어. 그럼 갑자기 차입이자율이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 효과 볼게요.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 이자율이 상승했어. 자, 무조건 대체 효과는 뭐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동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C1, C2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그러면 예산선의 길이는 1 플러스 R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예산선의 길이는 더 가팔라지겠죠. 이렇게 가팔라졌어요. 자, 접선의 길이가 가팔라지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도 이렇게 가팔라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이 변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현재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미래 소비를 증가시켜. 그래서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대체했다. 그렇죠? 현재 소비 감소, 미래 소비 증가.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우리 주어진 정보를 봤더니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모두 정상제니까 C1 감소, C2 감소겠죠. 그래서 지금 3번 질문 보시게 되면 일기 소비에 미치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모두 같은 방향. 맞죠? 대체 효과에서 현재 소비 감소, 소득 효과도 현재 소비 감소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고요. 자, 만약에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케이스는 이제 그 저축자죠. 자, 경우 1에서 저축자였는데 경우 2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죠, 이건. 하락하는 효과예요. 자, 하락하는 효과면 얘가 반대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 감소, 현재 소비 증가죠. 그래서 현재 소비 증가, 미래 소비 감소, 요게 대체 효과고요. 자, 소득 효과.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여러분들, 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자 입장에서는 더 적은 이자를 받아.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그러면 정상제인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모두 감소. 그러면 대체 효과에서 현재 소비 증가하죠. 소득 효과, 현재 소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방향은 서로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일기에 저축하고 있다면 차입을 경우 2에서 차입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봐보세요. 경우 1에서 일기에 저축하고 있어요. 그럼 저축하고 있으면 이 소비자는 여기를 선택을 했을 거야. 그런데 경우 2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예산선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렇게 예산선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런데 차입자로 간다? 말이 안 되죠. 차입자로 가버리면 여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무차익우선 반드시 교차될 수밖에 없어요. 선호의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축자를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입을 선택하지 않는다. 5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진술을 고르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피셔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셔의 2기간 선택 모형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이 유사한 문제도 이제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긴 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죠. 업그레이드된 문제. 뭐냐? 일단 코옵 더글라스 요형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데 C1과 C2의 지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설명 안 할게요. 뭐냐? 코옵 더글라스 요형함수 지수가 똑같아. 절반이라고요. 그럼 C1은 뭐야? C1의 예산선의 절편의 절반값이에요. 그럼 C2는 C2의 예산선의 절편값의 절반.
이렇게 접근하시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A는 1기에 200단위의 소득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2기에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갑시다. 여기가 C1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C2 있어요. 그런데 1기만 소득이 200이 존재한다고. 200이 존재해요. 여기가 부존점이에요. 부존점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는 바로 나와. 바로 뭐예요? 201 플러스 R. 무조건 이 예산선을 그리면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이 절편값은 200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바로 절반! 이렇게 하라고. 절반! 이렇게. 좋아. 절반. 그럼 여기가 100. 그러면 C1은 100. 그러면 C2는 요거의 절반이야. 절반이니까 101 플러스 R. 요렇게 될 거라고요. 요 점이라고. 자, 지금, 그리고 지금 소비자 E 있죠. 자, E는 약간 이제 복잡한데 C1, C2 이렇게 있어요. C1, C2인데 지금 1기에 40단위 소득. 자, 1기에 40이에요. 1기에 40을 갖고 있고, 자, 그럼 2기에 300을 갖고 있어요. 300을. 자, 효용 극대화할 때 자유롭게 대처한다. 그러면, 자, A는 분명히, A는 저축자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A는 지금 저축자가 될 거야. 보세요. 지금 자기가 현재 소득 200인데 100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100을 저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는 지금 분명히 차입자가 될 거라고, B는. 그럼 이 문제 유형 알겠죠?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대처가 가능한데 균형이 자율은 그러면 이 A가 저축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니까 자금의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돈을 빌리겠죠. 자금의 수요자. 그러면 자금의 공급자의 공급량과 자금 수요자의 수요량이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될 거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일단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뻔하지. 이게 눈으로 푸는 거야, 사실은. 이게 시간이 없을 때. 아니, 일단 뭐 절반 하시면 얘가 200 소득인데 100을 지금 소비한다는 얘기, 100을 저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100을 빌려줄 거라고. A가 B한테 100을 빌려줄 거야, 대여할 거라고요. 그러면 정답은 1번과 3번 둘 중에 찍는 거야. 이해됐죠? 찍는데, 쓱 봤더니, 느낌상, 이자율 50%, 이건 너무 사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 25% 대충 찍고 넘어가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제 강의 수강했던 학생들 워낙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수강했던 학생들 좀 이해됐죠? 뭐냐면 그러니까 급할 때 하는 얘기야, 급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강조드린 게 뭐야? 지문을 먼저 봐, 지문을. 그러니까 덜컹 그냥 무조건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문을 봐.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지문을 보고, 이자율과 이걸 요구하는구나. 근데 이게 지문을 보시게 되면, 보다가 보면,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더니 계산 문제가 아니야.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호르몬 남아있어.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냥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계 대체율.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죠. 효용함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가 C1의 0.5, C2의 0.5니까 베타분의 알파, C1분의 C2니까 C5분의 C2 나오겠죠. 자, 예산지약식. 이거 알고 있죠? 예산지약식. 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1 플러스 R 할인. Y1 더하기 미래 소비 1 플러스 R 할인. 자, 이게 현재 시점으로 보는 예산지약식이라면 자, 미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거. C1 1 플러스 R 더하기 C2는 Y1 1 플러스 R 더하기 Y2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Y1 바가 뭐죠? Y1 바. Y1 바는 내가 1기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이에요.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기에 최대한 소비할 소비량. Y1 바는 Y1 더하기 Y2 나누기 1 플러스 R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서 1기에 최대한 소비할 소비량이 이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1기에 내가 몰빵 소비한다는 얘기는 2기 소비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기 소비가 없으면 C5는 이거 맞죠? Y1 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쓸 수 있는 미래 소비량 Y2 바. 여기는 Y1 1 플러스 R 더하기 Y2죠. 이거 다 암기돼 있죠.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Y1 바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Y2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암기해야 돼. 사실 요 절편값은 어떻게 돼요? Y1 더하기 Y2 나누기 1 플러스 R입니다.
그 y1이 얼마예요? 40 아닙니까? y2가 뭐야? 300이죠. 요거 1 플러스 r이야. 그럼 이게 최대한 구입 가능한 여기 얘는 이제 y1 1 플러스 r 더하기 y2라고요. 그 y1이 어떻게 돼? 40 1 플러스 r 더하기 y2는 300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요것도 뭐야? 절반! 절반. 뻔해, 절반. 요거의 절반 C2, 요거의 절반 C1 이렇게 될 거라고요. 볼 것도 없어, 사실. 그래서 자, 한계대체율은 이제 한계대체율과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계대체율 C1분의 C2가 1 플러스 R과 일치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먼저 소비자 A의 극대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 현재 소비만 현재 소득만 200이 존재하고 미래소도 없기 때문에 예산선은 이렇게 될 거라고요. 200. 그러면 이 효용대화 조건과 예산제약식 연립하게 되면 생략할게요. 그럼 뭐야? C1 100, C2 나오잖아. 절반! 여기 100, 101 플러스 R.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지금 A는 200의 소득인데 100을 소비했으니까 200 빼기 100 이거죠. 이것만큼 저축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저축은 어떻게 돼? 얘가 100이 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 B 볼게요. 자, 소비자 B는 자, 여기 Y1 40, Y2 300을 대입하게 되면 요 계산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효용대화 조건과 예산제약식 연립해 열심히 풀면 요게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요거의 절반! 이러면 절반. 요거 절반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C1은 어떻게 됩니까? C1은 요거 절반이니까 20 더하기 150 나누기 1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 2분의 1로 나누면 그쵸? 그럼 C2도 뭐야? 요거의 절반 된다고요. 절반. 그러면 요거 21 플러스 R 더하기 150이 되겠죠. C2.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아니 교수님 그러면 얘가 C1의 요 지수값과 C2의 지수값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러면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수요함수를 갖고 도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게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들. 자, 볼게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 예산제약식 봐보세요. 여기가 C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1 C2 하고요. 40 더하기 300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그 C1 스타 어떻게 됩니까? C1 스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하고요. 곱하기 P1, C1의 가격 1 하고요. 요거 철편 이거.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XX 더하기 PYY는 M일 때 우리가 X제 수요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요거 똑같죠? 그 다음 PX분의 M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C1이니까 PX 대신에 1이 되는 거예요. 1 하고요. M 대신에 뭐가 돼?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럼 해가지고 대입하면 40 더하기 300 나누기 1 플러스 R이면 요거 2분의 1 나오잖아. 절반 된다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다를 때는 이렇게 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같을 때는 절반 하시면 되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C2 스타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C2 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C2 스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여기가 이제 이 Y는 Y제와의 최적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죠. 베타하고 PY분의 M이죠. 그럼 이제 Y 대신에 지금 C2니까 자 Y제가 이렇게 PY죠. PY 대신에 뭐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이에요. 그러면 PY분의 1 그럼 1 플러스 R분의 1의 역수니까 1 플러스 R이겠죠. R 곱하기 A잖아. 왜냐면 40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300 나오죠. 아니 그러면 기존에 아까 요거의 절반에 1 플러스 R을 곱한 거니까 요거의 절반값에 요거 절반값 정확히 1 플러스 R을 곱한 거 C2 이거 나오잖아요. 요거의 C1에 이 C1 값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거 이게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라? 지수가 다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1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같을 때는 절반 하시면 된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일기 소비가 지금 뭐야? 일기 소비는 아까 일기 소비가 어떻게 됐어? 요거 절반이니까 20 하고요. 150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 여기를 소비하게 되는데 얼마큼 차입했습니까? 요만큼 차입했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야? 이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뭐야? 이 C1 스타 A에서 뭘 뺀 거야? A에서 40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 C1이 20 더하기 150 나누기 1 플러스 R에서 뭐야? 요 40을 뺀단 말이에요. 뺀 게 뭐가 돼? 차익 금액이 나오겠죠. 차익 금액이. 그럼 차익 금액이 나오면 마이너스 20 하고 150 나누기 1 플러스 R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니. 소비자 A의 저축이 100이고 소비자 B의 차입이 요거니까 그럼 일기 저축량 100과 차입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 이퀄 요거죠. 이걸 열심히 풀어서 해보면 R은 0.25, 2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을 때 내가 눈 진짜 찍어야 돼. 그러면 바로 아까 100 대요. 이건 눈 알겠죠. 절반이니까. 100 대요하고 50% 심해 사채야 25%, 0%도 안 되죠. 0%. 그래서 25% 이렇게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산함수는 무슨 선형 생산함수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형 생산함수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혼동한다니까? 몇 가지만 다시, 여러분들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볼게요. Q는 만약에 AL 더하기 BK 하고요. 이게 0.5씩 나왔다. 이게 선형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선형 생산함수 맞아요. 왜? 양변을 제곱하잖아요. Q의 제곱은 AL 더하기 BK야. 그쵸? 그럼 이거 한계 기술 대치율 MRTS LK는 B분의 A가 나온다고요. 그쵸? 이거 근데 Q는 만약에 AL의 0.5, B, K의 0.5, 자, 얘는 A 하고 루트 L 더하기 B 루트 K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건 선형이 아니에요.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한계리처럼 계산해 보세요. 자, MRTS LK는 자, MPL 나누기 MPK죠. MPK. 그러면 이제 L로 미분하게 되면 0.5 A, L의 마이너스 0.5죠. 자, 얘를 또 뭐야? K로 미분하게 되면 0.5 하고요. B 하고요. K의 마이너스 0.5죠. 그 0.5 지워지고요. 하면 B분의 A 하고요. 제가 역수를 취해서 자, 마이너스 0.5니까 역수를 취해서 0.5 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L분의 K의 전체의 0.5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한계 기술 대치를 체감하죠. 등량곡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A하고 다르다고요. A는 그냥 뭐야? 우하향은 직선이야. 볼록해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혼동하는 게 또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자, Q는 만약에 AL 더하기 BK의 제곱이야. 이거 선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선형 2차 동차 생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양보 루트 씌워보세요. 루트 Q는 AL 더하기 BK야. 그러면 한계 기술 대치율 MRTS LK는 B분의 A, 우하향은 직선이에요. 이거 우하향하는 직선, 등량곡선 우하향 직선.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대치 관계입니다. 그런데 Q는 만약에 AL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이다. 이건 제발 선형 아닙니다. 얘는 등량곡선이 원체 오목해요. 한계 기술 대치율이 체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몰빵이야, 몰빵. 몰빵 노동만, 몰빵 자본만.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MRTS LK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MPL 나누기 MPK. 자, MPL 미분하게 되면 EAL. J는 EBK. 어떻게 돼요? 그래서 B분의 A, K분의 L이죠. 그럼 이때는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고 자본 투입을 줄이면 전체는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의 기술 대체로 커지기 때문에 얘가 LK. 이렇게 원체 오목하다. 그러면 뭐 몰빵 자본만, 올빵 노동만 뭐 아니면 노동과 자본 뭐 어느 노동을 몰빵 투입하거나 자본 몰빵 투입하거나 이런 균형점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선형 생산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어진 생산함수는. 자,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일반적인 등량곡선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개의 기술 대체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MRTS LK. 자, LK는 MPL 나누기 MPK다. 그래서 루트 L은 L의 0.5승이니까 0.5 L의 마이너스 0.5고요. 자, MPK. 자, 0.5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면 2 곱하면 1이죠. 1. 그래서 그냥 K의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자, 0.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고요. 이제 K분의 L의 마이너스 0.5니까 역수를 취해서 L분의 K의 0.5승.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줄여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점점 N은 감소하니까 한계 기술 대체로 체감해요. 체감하니까 등량곡선 어떻게 된다?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볼록해요. 볼록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산자 균형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 균형 조건. 자, 이 MRTS LK가 두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 R분의 W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그 MRTS LK. 자, 2분의 1 L분의 K의 전체의 0.5승 이퀄 R. 자, 자본 단위당 임대료가 뭐야? 1이고요. 노동 단위당 임금은 2죠. 그러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자, 양변 2로 곱하면 L분의 K의 전체의 0.5승은 4가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잖아요. 그럼 L분의 K는 뭐가 돼? 4, 16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K분의 L을 물어봤죠. 그럼 이거 역수 K분의 L은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